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챕터 10의 사용성이랑 내구성을 볼 건데, 여기도 뭐 외울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볼게요.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1번 강도설계법에서 사용성 검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이제 설계 규정의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용성 검토라는 것은 균열, 처짐, 피로의 영향 등을 고려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균열이 있고 여기 처짐, 피로 있으니까 처짐 있고 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투수성에 대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4번이 답이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그냥 됐고, 이런 거는 뭐 공무원 시험에도 얼마든지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2번 다음 중 철근의 피복 두께를 필요로 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피복 두께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여기서 지금 여기 철근의 표면에서 이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거리를 이제 피복 두께라고 한다고 했는데, 피복 두께는 이제 언제 필요하냐면은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거나 내화성을 증가시키거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지금 어쨌든 간에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가 있다는 얘기는 이만큼 콘크리트가 지금 이 철근을 외부로부터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외부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침투하는 거를 막아주니까 철근의 부식을 방지할 수도 있고, 근데 밖에가 이제 바깥에 만약에 불이 이렇게 있으면은 불에 의한 이 저항성도 이렇게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그런 얘기고, 근데 부착력의 증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얘가 지금 이만큼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콘크리트랑 이 철근이 이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착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워야 돼. 철근을 이제 외부의 물로부터 보호해주고 불로부터 보호해주고 얘네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물로부터 보호해주고 불에 대해서도 보호해주고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인장 강도를 보강한다 얘는 아니죠. 여기서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내가 피복 두께를 이렇게 길게 하면은 인장 강도가 증가합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 왜냐면 어차피 여기 균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콘크리트는 인장력에 대해서 이 저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장을 받으면 균열이 발생을 하니까 이것 때문에 인장 강도가 보강되진 않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의 경우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있는 경우에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가 얼마냐? 근데 여기 지금 문제 보게 되면은 여기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 표현하면은 프리스트레스하고 얘가 이제 현장치기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에 현장치기 콘크리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됩니다. 현장치기 콘크리트라고. 문제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때 이제 우리가 최소 피복 두께를 얼마나 할 것이냐. 근데 이거는 제가 공무원 시험에서도 외우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목기사에서 여러분들이 얘를 다 외우는 거는 너무 이제 투머치하고,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요거라고 있습니다. 흙에 파묻힌 경우에 이때 피복 두께는 75mm다. 이건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가 흙에 영구히 파묻혀 있는 경우이니까 3번 고르면 답이고요.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됐고, 이게 3번이었고, 이게 4번인데 얘도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볼게요.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피복 두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거든요. 1번 최소 피복 두께는 철근의 부식 방지, 부착력의 증대, 내화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건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그렇죠? 이것도 맞다고 했고요. 그러면 2번, 얘가 이제 문제인데,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지금 피복 두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얘가 프리스트레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프리스트레스를 했으면은 방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표를 쓰는 거고, 프리스트레스를 안 했으면은 내가 이제 이 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프리스트레스 했는지 안 했는지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대충 눈치를 봐서 이렇게 이런 규정 나왔을 때 요걸 또 써줘야 되는데, 근데 이 표는 제가 이제 수험생들한테 외우라고 하는 표긴 합니다만은 기사시험에서는 잘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선택이 맡길게요.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얘를 외웠다고 치고, 흙에 접하거나 5개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는 D16 이하의 철근인 경우에 50mm다. 여기 보게 되면은 얘가 이제 공기나 흙에 접촉하는 경우인데 D16 이하는 50mm가 아니라 40mm입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이면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할 텐데 뭐 기사 시험에서는 이것까지 외우라고는 못 하겠고요. 여기 보기만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3번 현장치기 콘크리트고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에 영구히 묻혀 있는 경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프리스트레스를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75mm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다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되고. 4번
콘크리트 표면과 그와 가장 가까이 배치된 철근 표면 사이의 콘크리트 두께를 피복 두께라고 한다. 내가 지금 콘크리트 표면이 이렇게 있고요. 가장 가까이 배치된 철근 표면 사이까지 거리. 여기까지의 이제 이 거리가 이제 피복 두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정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고. 5번. 이것도 이제 너무 좀 투머치합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수험생들한테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닌데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근데 이게 언젠가 한 번은 공무원 시험에 다시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부재의 최대 모멘트 MA와 균열 모멘트 MCR의 B가 이렇게 줬습니다. 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됐고요. 0.95라고 줬고, 이때 순간 처짐을 구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유효 단면 이차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일단 얘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유효 단면 이차 모멘트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균열 모멘트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균열 모멘트는 뭐냐면은 이렇게 단면이 있을 때 요거부터 설명합시다. 얘가 지금 균열 단면 이차 모멘트고, 얘가 전체 단면 이차 모멘트고, 얘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유효 단면 이차 모멘트입니다. 그럼 전체 단면 이차 모멘트는 뭐냐? 얘는 내가 이 단면이 이렇게 멀쩡할 때 단면 이차 모멘트가 있어요. 그럼 얘는 단면이 멀쩡할 때니까 제일 크겠지.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균열 단면 이차 모멘트니까 얘는 이제 균열이 이렇게 다 발생했을 때 이제 단면 이차 모멘트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균열이 발생했으니까 더 작아졌겠지. 얘보다 작아졌겠지? 그럼 유효 단면 이차 모멘트는 뭐냐? 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얘가 멀쩡할 때고 얘는 완전히 파괴됐을 때인데, 아니 그 사이 단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파괴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이 단계의 단면 이차 모멘트를 이제 우리가 유효 단면 이차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도 이 균열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지니까 값을 구하는 게 좀 복잡하겠죠, 그렇죠? 그럼 얘를 구하는 식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은 유효 단면 이차 모멘트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왜냐면 한 문제에 맞추자고 이거 외우고 있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유효 단면 이차 모멘트가 이렇게 있고요. 당연히 이제 얘는 요것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설계 규정에는 요거 이하로 돼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은 답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외웠냐 안 외웠냐가 문제인데, 이걸 외우는 조금 그나마 팁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얘가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얘네가 지금 IG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ICR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IG로 묶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좌변에는 이제 얘가 이렇게 남잖아. 그렇지? 그럼 비슷하다는 얘기지. 얘가 지금 좌변에 ICR, 우변에 IG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지금 얘가 이제 균열 단면 이차 모멘트지. 얘는 전체 단면 이차 모멘트고, 그리고 앞에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운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쓰면은 그나마 편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건 좀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웠다고 치고 대입을 하면 돼요. MA분의 MCR이 0.95라고 적혀 있으니까 MCR분의 MA가 0.95니까 얘는 MA분의 MCR이니까 역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0.95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이제 0.95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전체 단면 이차 모멘트가 여기서 지금 54만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고요. 균열 단면 이차 모멘트가 여기 있죠. 34만 5,080이니까 넣고 뭐 계산기 두드리게 되면은 이거 계산한 게 얼마냐면은 좌변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얘가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전체 단면 이차 모멘트보다 작아야 되는데, 계산한 게 이것보다 작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안 되고 이게 답이다 이렇게 푸는 게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권하지는 않고요. 이거 외울 시간에 다른 거 외우는 게 맞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답을 외우는 것도 괜찮죠. 이런 거는 됐고. 6번, 이거는 틀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번씩 외울 시간에 이런 거 외우는 게 맞아요. 수험 적합성으로 보게 되면은 압축 철근비가 이렇게 좋고요. 인장 철근비가 이렇게 줬는데, 이때 장기 추가 처짐 개수 람다의 값이 얼마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얘가 뭔지 몰라도 이 공식은 그냥 외워야 됩니다. 람다는 1 플러스 50 로프라임 분의 시간 개수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얘는 안 외우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보든지 간에 이거는 불합격입니다. 이거 무조건 외워줘야 되고, 나머지 대입을 해봐. 1 이렇게 있고요. 50 이렇게 있고,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압축 철근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양 철근비, 압축 철근비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갖다 넣고요. 그다음 여기 내가 시간 계수를 갖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표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울 거 안 외울 거 딱딱 정해주잖아, 그치? 제가 5번 같은 거 외우라고 안 해요. 하지만 이 표랑 이 식은 외워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하중의 제한 기간이 5년 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5년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시간계수제에다가 이거 갖다 넣고 계산기 두드리면은 얘가 답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얘를 좀 이따가 어디다 쓰는지는 조금 이따 보는 거고. 7번 또 볼게요. 복철근 콘크리트 단면에 인장철근비랑 압축철근비가 이렇게 줬고요. 그때 순간 처짐이 20mm고요. 6개월이 지난 후에 총 처짐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총 처짐량. 그럼 내 총 처짐량은 어떻게 구합니까? 순간 처짐 더하기 장기 처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순간 처짐 더하기 장기 처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 그럼 이때 문제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총 처짐량을 구할 건데 작용하는 하중은 지속하중이며 지속하중의 6개월 제한기간에 따른 시간계수가 1.2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총처짐량을 순간처짐 더하기 장기처짐인데 얘를 구하는 공식이 이제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얘가 어떻게 나온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간처짐 더하기 장기처짐인데 이게 순간처짐이야. 그럼 장기처짐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이 순간처짐에다가 람다를 곱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람다 델타 2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장기처짐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걸 내가 이제 델타 2에 대해서 이렇게 묶은 게 요거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대입하면 돼. 여기 지금 순간 처짐이 얼마라고 했냐면 얘가 20mm니까 대입을 하고요. 1 플러스 람다만 하면 되는데 람다를 모르니까 람다 공식을 씁니다. 그럼 1 플러스 50 로프라임분의 시간계수니까 로프라임이 얼마야? 얘는 인장철근비고 압축철근비가 0.01이니까 이렇게 넣고요. 시간계수를 갖다 넣을 건데 내가 지금 6개월 지났을 때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값이 1.2다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줘도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외워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넣어야 돼. 그러면은 람다가 나오니까 이렇게 대입하면은 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총 처짐이 아니라 장기 처짐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뭐 구하면 됩니까? 그때 내가 이제 람다 델타 2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컨셉인지 알겠죠? 8번 얘는 숫자만 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요. 다 똑같습니다. 얘도 이제 숫자만 변경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람다 공식이랑 시간계수 표는 외워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10번 또 볼게요. B가 350mm고 D가 550mm인 직사각형 단면이 있고요. 옆에다 이렇게 그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 여기가 B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D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게 있고요. 지속하중으로 인한 순간처짐이 16mm래요. 델타 2가 이렇게 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때 1년 후 총 처짐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 처짐량을 델타 2에다가 1 플러스 람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뭔 말하는지 알죠? 얘가 이제 델타 2 더하기 람다 델타 2를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대입을 할 건데 델타 2가 얼마냐면 16mm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넣고 1 플러스 람다만 하면 되는데 람다 있습니까? 없으니까 계산을 해줘야 되겠지? 람다는 1 플러스 50 로프라임분의 시간계수니까 로프라임이 얼마냐면 문제에서 없죠? 없으면 안 들어야지. 로프라임이라는 것은 BD분의 AS 프라임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B 곱하기 D라고 했으니까 B 곱하기 D가 밑에 이렇게 들어가고 위에는 AS 프라임이 들어가줘야 되니까 압축 철근의 면적이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야 얘가 이제 압축 철근 B가 나오겠지. 그럼 얘를 이제 여기다 갖다 넣고요. 넣고 시간계수 있습니까? 얘는 왜 줄까? 얘는 안 줘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얘가 지금 1년일 때 1.4니까 얘를 갖다 놓습니다. 그럼 람다가 나오니까 여기다 넣고 계산기 두드리면 답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외우면 람다랑 표만 외우면 여러분들이 다 풀 수가 있어요. 이거 계속 주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안 외우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외워줘야 돼요. 11번 AS가 4000이고요. 얘가 이제 4000mm 제곱이고 얘가 1500mm 제곱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탄성처짐 델타 2가 이렇게 줬고 5년 이상의 지속화 중에서 장기 처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장기 처짐은 내가 이제 델타 2 곱하기 람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탄성 처짐에다가 람다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델타 2가 얼마냐면 얘가 지금 15mm니까 여기다 갖다 넣고요. 람다만 갖다 넣으면 되는데 람다 있습니까? 없죠. 그럼 얘가 이제 1 플러스 50 로프라임분의 시간계수니까 로프라임이 있어? 없으면 또 만들어. 로프라임 BD분의 AS 프라임입니다. 그래서 얘가 B고 얘가 D잖아요. 그죠? 갖다 넣고 AS 프라임은 1500이니까 갖다 넣게 되면 얘가 이제 로 프라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다 갖다 넣고요. 시간 계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얘가 지금 5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시간 계수가 2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갖다 넣고 계산기 두드리면 람다가 나오고 얘를 여기다 갖다 넣으면 답이다. 다 똑같아 문제가.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문제고요. 12번 얘는 숫자만 변경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풀어보고
얘도 이제 숫자만 변경이 됐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14번. 아래의 그림과 같은 복철근 보에서 탄성 처짐이 이렇게 있고요. 5년 후에 지속화 중에 이게 지속되는 전체 처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델타 2에다가 탄성 처짐에다가 1 플러스 람다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탄성 처짐이 지금 얘가 15mm니까 여기다 갖다 넣고요. 1 플러스 람다가 있는데 람다 있습니까? 없으니까 만들어. 1 플러스 50 로 프라임 분의 시간 계수 이렇게 있고, 로 프라임 있습니까? 없어. 또 만들어. BD분의 AS 프라임입니다. 그래서 B 있고 D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AS 프라임이 얘가 1000이니까 갖다 넣으면 0.01이니까 얘가 여기 딱 들어갑니다. 시간 계수는 또 왜 줬을까? 얘는 안 줘도 되는데 얘가 5년 후니까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갖다 넣게 되면은 람다가 나오고 여기다 넣으면은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고요. 15번. 이거는 또 제가 또 늘 얘기하지만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한 문제 맞추자고 여러분들이 얘를 외우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너무 좀 투머치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과도한 처짐에 의해서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 요소를 지지 또는 부착한 지붕 또는 바닥 구조의 최대 허용 처짐량은 물론 외우면 맞추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 있어요. 과도한 처짐에 의해 손상되기 쉬운 비구조 요소를 지지 또는 부착한 지붕 또는 바닥 구조일 때 480분의 L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것보다 작아야 된다. 최대 허용 처짐이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뭐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이거일 때 요거 다 보기를 그냥 외우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렇고요.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정말 100점 맞고 싶은 학생들한테만 외우라고 하고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여기 이제 이렇게 제가 밑줄 쳐놓은 이걸 봤을 때 이거다. 그러니까 손상되기 쉬운 부착하지 않은 일 때 요거고 얘는 손상되기 쉬운 부착하지 않은 이고 여기 지금 내가 여기 바닥 구조, 평지붕 구조 일 때 이제 360분의 L이랑 180분의 L로 나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줄 쳐놓은 거로 이제 봐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넘어갑시다. 이 기사 시험에서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답을 외워 그냥. 16번. 이것도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다 외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그냥 딱 문제에서 나오는 보기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볼게요. 처짐과 균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고르라고 했습니다.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읽어보고요. 뭐 이런 수업 시간 때 설명을 했으니까. 2번이 왜 틀렸나 한번 볼게요. 크리프와 건조수축 등으로 인해서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진행되는 처짐은 탄성 처짐이 아니고 장기 처짐이 있죠. 장기 처짐. 우리가 이제 탄성 처짐이라는 것은 하중을 주자마자 발생하는 즉시 처짐을 얘기하는 거고 이 크리프나 건조수축은 시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기 처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 보기를 기억을 하세요. 뭐 나머지도 알면은 너무 좋지만 그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 수업 시간 때 설명했던 이 내용을 암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너무 외울 게 많아지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17번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론 다 있어요. 뭐 하중으로 인한 균열의 최대폭은 철근의 응력에 비례한다. 뭐 철근의 응력이 증가하면은 균열폭이 증가한다. 뭐 비례한다 이렇게 있고 뭐 다 있는데 뭐 지금 우리가 기사 시험에서 거기까지 할 건 아니고 3번을 봅시다. 3번. 콘크리트 표면의 균열폭은 철근에 대한 피복 두께에 반비례한다. 아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피복 두께가 증가하면 균열폭도 증가합니다. 비례합니다. 비례. 왜 그런지도 설명을 했어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만약에 피복 두께가 작아. 얘가 이제 피복 두께가 작은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철근이 여기 있으면은 피복 두께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작으면은 얘가 작은 거고 큰 건데 어떤 게 균열폭이 더 큽니까? 당연히 이 피복 두께가 큰 게 균열폭이 크겠지. 왜냐면은 얘네들이 만약에 작으면은 균열이 발생을 하다가 여기 철근에 딱 막힙니다. 여기까지밖에 균열이 발생을 안 해. 근데 만약에 내가 철근이 여기 있었다고 해봐. 그러면은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균열이. 그래서 피복 두께가 크면 균열폭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고요. 뭐 나머지는 뭐 제가 이론 수업 중에 설명을 했으니까 정말 좀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론 수업과 공무원 문제를 풀어보면 참 좋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보고. 18번. 이거는 제가 이제 언젠가
공무원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기사 시험에서도 이 표피철근이라는 게 나오면은 정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계산 문제는 못 풀어도 정의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볼게요. 표피철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는 뭐냐면은 4번입니다. 4번. 주철근이 단면의 일부에 집중 배치된 경우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단면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지금 주철근이거든요. 얘네가 지금 여기만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 여기만 집중이 배치돼 있어. 이때 부재의 측면에 발생 가능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옆에서 발생하는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철근 위치에서부터 중립축까지, 사실 이거 중립축까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보기가 좀 잘못됐는데 2분의 h까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주철근 위치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 주철근 위치에서부터도 아니고요. 문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주철근 위치에서부터 중립축까지가 아니고 여기 인장 연단에서 2분의 h까지입니다. 2분의 h까지. 전체가 h라고 하면은 인장 연단에서 2분의 h까지 표면 근처에 배치하는 철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2분의 h까지 표면에 배치하는 철근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여러분들이, 이게 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철근 위치에서부터 중립축까지가 아니고요. 인장 연단에서 적혀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인장 연단으로부터 2분의 h 지점까지 부재 양쪽 측면을 따라 배치한 철근이다. 이게 이제 표피철근의 정의인데 중요한 건 요거죠. 요거.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배치합니다. 이거를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철근의 인장 연단에서 2분의 h 지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게 요겁니다. 여기서 지금 얘가 지금 요 인장 연단에서 2분의 h까지 배치하는 거고요. 2분의 h 지점까지. 그 다음에 여기 양쪽 측면을 따라 배치하고, 왜 배치하느냐? 얘가 이제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배치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한 가지 더 기억하면 좋습니다. 얘가 h가 900mm를 초과할 때 표피철근을 배치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외우면은 다 풀 수가 있어요. 몇 개 더 봅시다. 뭐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요거야. 표피철근의 정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인장 연단에서 2분의 h까지 얘가 900mm를 초과할 때 여기 표면에 배치하는 철근이다. 왜 배치하나? 이 균열을 제어하기 위함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깊이가 900mm를 초과하는 휜 부재 복부의 양 측면에, 여기 양쪽 측면에 부재 축방향으로 배치하는 철근이다. 부재 축방향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뒤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배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게 축방향이니까. 왜 배치하느냐? 여기다 추가로 이제 뭐 균열 제어 이런 것까지 나오면 이제 완벽하겠죠. 그 답이 이제 1번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만 풀면 되잖아, 우리는. 20번. 아래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수치로 옳은 것은 보나 장선의 깊이가 h가 이거를 초과하면 종방향 표피철근을, 종방향이라는 얘기는 축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길게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인장 연단부터 2분의 h점까지 부재 양쪽 측면을 따라서 균일하게 배치해야 된다. 이게 이제 표피철근의 정의잖아요. 그죠? 여기 몇 들어가야 됩니까? h가 900mm를 초과할 때 배치한다고 했어요. 이거 참 공무원 시험에 내기 좋죠. 이거 언젠가 나올 텐데. 21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표피철근의 정의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이 표피철근의 간격을 얼마로 할 것이냐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는 살짝 이제 투머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욕심이 있는 학생들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아래 그림과 같은 보호의 단면에 표피철근을 배치를 할 거야. 측면에다가. 이때 간격은 약 얼마로 할 것이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설계 규정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 설명한 것은 표피철근의 정의는 공부를 한 거고, 간격 S는 얼마로 할 것이냐, 내가 요걸 한번 계산을 하고요. 이걸 계산한 다음에 작은 값으로 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은 얘랑 얘를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 이 문제를 풀려면은. 그래서 외웠다고 치고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대입을 할 건데 하나씩 대입을 한번 해볼게. 내가 지금 대입을 하는 거야. 375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FS가 있거든요. 철근의 응력이. 얘는 이제 설계 규정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그냥 3분의 2 FI로 보세요. 그러니까 항복 응력의 3분의 2배로 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FI가 400MPa니까 항복 강도가 이거의 3분의 2배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대입을 하고요. 설계 규정이 적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KCR이 있는데 얘도 외워야 됩니다. 얘가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건조 환경인 경우에는 280이고요. 건조 환경이 아닌 경우에는 210을 씁니다. 근데 문제에서 얘가 지금 보게 되면은 습윤 환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210을 갖다 쓸 거고요. 근데 마이너스 2.5에다 cc가 있는데 cc는 뭐냐면은 여기 적혀 있어요. 뭐 여기 뭐 표피철근의 표면에서 부재 측면까지의 최단거리 있는데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얘를 갖다 써 이렇게. 그럼 S가 이제 170mm가 딱 나옵니다. 하나 끝났고 밑에도 대입을 해요. 여기 300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다가 얘를 갖다 넣고 FI의 3분의 2배를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습윤 환경이니까 200씩 갖다 넣게 되면은 236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작은 걸 갖다 써야 되니까 얘가 나온다 이렇게 있는데 외워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 두 개씩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KCR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건조일 때는 280, 아닐 때는 210이고 여기 들어가는 FS는 뭘 쓸 거냐? 3분의 2 FI를 갖다가 쓴다. 요거를 외우면 맞추는데 사실 이게 출제 빈도가 물론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거 아니어도 우리가 외울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욕심이 있는 학생들이 외웠으면 좋겠고 저는 이 문제도 공무원 시험에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토목기사에 있는 문제들을 거의 다 지금 공무원 시험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출제를 했는데 아직 이 표피철근에 대한 문제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나온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고요. 22번. 그 앞에 있는 문제는 똑같은데 뭐만 바뀌었냐면은 혹시 뭐 지금 표피철근의 간격을 물어봤으니까 어차피 내가 이제 얘랑 얘를 계산한 다음에 내가 이제 이거랑 이거 계산한 다음에 최소값 하는 것까지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은 문제에서 얘가 지금 보게 되면은 건조 환경에 노출된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건조 환경이면 여기서 KCR이 28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대입하는 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랑 이 자리에다가 앞에는 210이었지만 여기는 280을 갖다 놓는다. 요것만 바뀌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요. 23번. 이것도 이제 제가 공무원 시험에서 외우라고 하는데 기사 시험에서 어떻게 할까?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400메가파스칼인 이형 철근이 있는데 이때 피로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철근의 응력 범위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이게 있어요. 뭐 이형 철근, 긴장재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설계 기준 항복 강도에 따라서 철근의 응력 범위가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 피로 검토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400메가파스칼이니까 얘는 뭐냐 150메가파스칼입니다. 그래서 요거니까 답이 1번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제 이거 한번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얘나 이거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외우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사 시험은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요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요것만. 그럼 다른 거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거 나오면 그냥 찍어. 왜냐면은 이제 다른 거 나오면은 안 되니까 이 표를 외운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외울 게 너무 많아져. 기사 시험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외우고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기사 시험에서는.